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27번째 강의 마케팅 믹스.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케팅의 정의 그리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해서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면서 자, 마케팅 학회에서 마케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마케팅은 고객, 거래처, 파트너, 그리고 사회 전체에 가치를 제공하는 것들을 창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 기관 및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 정의에 이 마케팅 믹스, 즉 프로피가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치를 제공하는 것들을 창조한다. 그렇죠? 프로덕트를 창조한다라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프로모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의사소통을 하면서 알린다라는 의미이니까요. 전달한다는 것은 유통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교환이라는 것은 어떤 금액을 주고 상품과 교환을 한다, 즉 프라이스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에서는 마케팅 믹스, 프로피를 모두 담아서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상품, 가격, 촉진, 그리고 유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의 P, 프라이스의 P, 프로모션의 P, 그리고 플레이스의 P를 해서 합쳐서 폴P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유통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라는 단어 말고도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단어로도 쓰일 수 있죠. 자, 마케팅 믹스. 먼저 상품은 상품의 구색, 이미지, 브랜드, 포장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믹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상품 가격의 수준 및 범위, 가격, 결정 기법, 판매 조건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촉진은 광고, 인적 판매, PR, 판매 촉진 등을 고객 및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하고요. 그 촉진은 유통 경로를 설계하고 물류 및 재고를 관리하고 도소매상들에 대한 관리, 이를 위한 계획, 수립하는 활동을 우리가 유통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 상품과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상품은 우리가 앞으로 다룰 브랜드 전략 2번째 시간에서, 그리고 가격은 브랜드 전략 3번째 시간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남아있는 게 여기 있는 이 촉진과 유통과 관련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아주 좀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어떤 의사결정을 우리가 촉진 혹은 유통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촉진이에요. 프로모션이죠. 촉진이라는 것은 곧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상품의 존재를 현재 및 미래의 고객에게 알리고 이것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며 구매를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활동을 통틀어서 우리가 촉진 활동 혹은 촉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촉진은 마케팅 믹스 중에 하나인 촉진이잖아요. 이 촉진 또한 촉진 믹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활용해서 이 촉진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광고, PR, 구전, 판매 촉진, 그리고 인적 판매와 같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 믹스의 요소로 이렇게 광고, PR, 구전,
판매 촉진, 인적 판매 등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또 대표적인 수단이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품 유형별 촉진 믹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 상품 유형별로 해서 어떤 촉진 믹스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그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비재의 경우에는 판매 촉진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광고와 인적 판매, PR의 순서로 그 효과의 순위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산업재의 경우에는 인적 판매, 판매 촉진, 광고, PR의 순서로 그 효과의 크기가 순위 매겨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매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혹은 상품을 보러 온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금액으로서 할인을 해주던가 사은품을 증정해주던가 하는 이런 판매 촉진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그 담당자 혹은 고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판매하는 수단인 이 인적 판매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응 단계별 촉진 믹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효과 계층 모형에 따라서 각각의 촉진 믹스가 가장 효과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효과 계층 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객이 우리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이 다음과 같은 계층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효과 계층 단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최초에 우리 상품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이 상품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상품에 대해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구나, 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에 대한 호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우리 상품을 다른 경쟁사의 상품보다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구매라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효과 계층 단계 모형에서 나오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효과적인 촉진 믹스가 존재한다라는 거가 이 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지 단계,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에 대해서 알게 하는 알게 되는 그런 단계에서는 광고랑 PR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쌓게 되는 단계에서는 광고, PR, 그리고 구전까지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구전이라고 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짐을 의미하죠.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에 대해서 다른 소비자들과 혹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구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word of mouth라고 하고요. 줄여서 웜이라고도 부릅니다. WOM이라고도 하죠. 이 웜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속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 구전의 양, 얼마나 많이 우리 상품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밸런스라고 부르는 축인데, 이거는 우리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혹은 방향성에 관련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드 오브 마우스, 즉 구전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이 구전의 양을 많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구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구매 단계에서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판매 촉진과 인적 판매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통 경로, distribution channel이라고 하죠.
이게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시간, 장소, 형태상의 불일치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즉,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시간과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하는 그 시간 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게 공장에서건 혹은 어떤 농장에서건 간에 이게 생산되어지는 장소와 소비자들이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이 접근성이 존재하는 마트와의 혹은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 반경과의 차이가 있고, 와 같은 것들이 이제 유통 경로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태상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쌀이라는 거를 생산할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생산을 해내죠. 근데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는 뭐 1kg, 2kg, 1kg 혹은 2kg과 같이 좀 작은 형태, 규격화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구매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일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통 경로가 존재하고 중간상이 존재하게 되면 이런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존재해야 한다 혹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 경로의 기능으로서는 뭐 촉진, 보관, 협상, 주문 접수, 배달 등등등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간상들이 유통 경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산자나 소비자도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적 판매를 하는 회사고, 여기서는 이제 유통 경로를 따로 크게 두고 있지는 않죠. 대부분 그 아메이에서 직접 인적 판매를 통해서 상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중간상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작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즉 생산 기업과 기업에 속해 있는 여러 어떤 직원들에 의해서 상품이 판매되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는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중간상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점은 중간상을 없앨 수는 있지만 중간상이 수행하던 그런 기능은 없앨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이거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다음으로 이제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자,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3C 그리고 SWOT이라고 하죠. 3C라고 하면 3개의 C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3C가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 그리고 경쟁사, 그리고 고객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SWO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상품,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떤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고 우리 기업에 있어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등등을 파악하면서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겟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품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질적인 고객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폴픽, 자,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택되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마케팅 믹스 중에 어떤 요소에 중점을 줄 것인가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점을 두는 요소가 아니라면 다소 소홀해도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대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소홀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마케팅 믹스들이 조화롭게 우리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폴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해당 내용은 박찬수 교수님의 마케팅 원리 제6판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